네, 안녕하세요. 네, 아, 수화 주역 강의, 기초 강의, 제 3강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기본적으로, 지난주에 3회계가 어떻게 생성이 되었나, 그 생성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태극에서 음양이 생기고, 음양이 쌓여서 4개의 사상이 생겼습니다. 사상이 또 음양이 쌓여서 우리가 원하는 삼액계가 생겼어요. 삼액계를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건천, 이태택, 삼이화, 사진내,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일건천은 하늘을 의미해요. 하늘, 일건천, 하늘천. 이태택은 택은 연못. 삼이화, 이거는 불, 태양을 의미를 하고요. 사진내, 뇌는 진동, 뇌, 번개, 그거를 의미를 합니다. 오손풍, 풍은 바람풍이고요. 육감수는 물, 칠간산은 산을 의미를 하고요. 팔곤지는 땅을 의미를 합니다. 팔곤지.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내려오는 순서대로 생겼어요. 이거는 연못이라면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연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름, 궁창이라고 하죠. 성경에는 궁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늘 밑에 이제 구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름, 예, 구름. 그다음에 연못, 그다음에 태양이 있고 태양 밑에 이제 번개가 있고 번개 밑에 바람이 있고 바람 밑에 물이 있고 그다음에 땅이 있어요. 땅에서 솟아나는 게 이제 산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해수면 자체의 밑바닥에 또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위에서 해저에 산이 있을 거고 거기에 이제 물이 가득 차 있다. 물 위에 이제 바람이 불고 그 위에 이제 번개가 치고 그 위에 태양이 있고 그 태양 위에 뭐 구름이라든가 이런 올라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다음에 하늘 쭉 뻗어 있는 하늘 이렇게 순서대로 이게 생겼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일단은 먼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쨌든 간에 음양과 동양사상 음양 오행이라고 하잖아요. 그 오행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얘기를 짚고 나서 다시 팔계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간단하게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음양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의 개체로서는 음양을 구분할 수가 없다. 항상 비교 대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돼야 이거는 양이고 이거는 음이다 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커지면 이것이 양이 되고 이것이 음이 되죠. 그래서 음양이라는 거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비교 대상에 따라서 음양은 항상 바뀔 수가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변화의 원리이기도 하고 이런 거를 또 체형 관계로 해서 이제 설명을 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사상을 설명하면서 제가 놓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오행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눈치가 있으신 분은 좀 아실 거예요. 처음에 제가 공 던지기를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공을 던지면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정점을 찍은 다음부터 공이 다시 내려오기 시작을 하죠. 한없이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 내려오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떻게 보면 중력이잖아요. 거기 이제 무기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설명하면서 정점에 있을 때가 태양이고 그러니까 음이 자라면서 떨어지는 게 음으로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양이 이제 죽으면서 음이 자라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고 맨 밑에가 내려온 게 태음 그 다음에 출발하는 거는 소양
해서 사상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주역에서는 이게 이제 원형 이정에 대한 부분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인간 세상으로 보면 태어나서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늙고 병들고 죽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오행으로 얘기를 하면 이쪽이 이제 봄, 여름, 가을이고 이게 봄, 여름은 화, 가을은 겨울, 가을은 금, 겨울은 수예요. 그래서 목화토 금수가 이제 오행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이렇게 이제 배당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방위로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쪽은 목방이기도 하고 동방이기도 하고 이게 목이고, 그 다음에 화는 남방, 남쪽을 얘기하고, 서쪽은 금, 그 다음에 북쪽은 수, 이렇게 이제 배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앙을 무기토, 토로 얘기를 한 거고요. 토에 대한 의미는 여기 이제 곤깨랑 간깨가 토거든요. 근데 낙서수로 보면 곤깨의 위치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말 그대로 정점으로 올라갔다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토의 작용 때문에 이게 꺾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병화의 지장간이 병기정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기토에 의해서 이게 조아쌤 강의를 들어보면 보통 이제 블랙홀의 개념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본토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거든요. 이쪽이 나오는 게 간깨예요, 간깨. 이렇게 되죠. 하도 낙서에 의하면. 그래서 이 하도 낙서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음양오양하고 같이 다 연결되어 있고, 이게 이제 동양사상의 기본 틀이거든요. 그럼 태초에 하도 낙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 복희 씨가 하도를 보고서 이 모든 삼라만상의 8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도는 어떻게 구성되었냐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복희 씨가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게 복희 씨거든요. 남녀가 이제 한 쌍으로 같이 있어요. 음양 양수가 동체로 돼 있죠. 여기 한쪽은 각을 갖고 있는 각을 재는 각도기라고 해야 되나요? 네, 각이고, 이거는 컴파스, 원을 재는 거죠. 원과 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하도는 뭐고 낙서는 뭐냐? 이거를 먼저 요거를 하도의 운행 원리랑 하도를 먼저 보시면, 하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바둑돌처럼 하얀 돌하고 검은 돌이 있어요. 양을 의미를 해요. 음양. 그죠? 음양. 여기도 중앙도 5와 10이 있어요. 5, 10. 음과 양. 그 다음에 목이란다. 예, 여기도 3하고 8, 2하고 7, 4하고 금. 여기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이렇게 숫자로. 근데 요 숫자의 배열을 갖고서 8개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도는 뭐냐면, 중요한 거는 하도는 이 목화토 금수에 대한 오행에 대한 상생 순환을 얘기를 해줘요. 반대로 낙서는 뭐냐면, 낙서는 상생이 아니라 상극을 얘기를 하겠죠. 네.
요거는 이제 명리를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아실 텐데,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하도는 이렇게 하늘 동그랗게 돼 있어요. 사실은 동그란 모양이고, 낙서는 각. 아까 말씀을 드렸죠. 원방각이 아니라 그 각도기. 그 여기서 보면 보키 씨의 그 원과 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에서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도의 숫자가 이제 16, 우리가 아까 오행의 배당을 했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했지. 이거를 봄, 여름, 가을을 목화, 토, 금수를 배당을 했어요. 근데 하여튼 목에도 음양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갑을, 화에도 음양이 병정화, 금에도 음양이 경신금, 수에도 음양이 임계수, 토에도 무기토. 음과 양이 이렇게 배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천간의 글자거든요. 천간. 그다음 요거 이제 천간이니까 지지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지지로 내려온 게 낙서수가 돼요. 설명이 좀 어렵나요? 일단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나중에 계속 나오니까 그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발견된 건 숫자다. 숫자다. 그리고 숫자는 1에서부터 10까지 십진법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는 선천팔계라고 얘기를 해요. 선천팔계를 이렇게 이제 팔계도를 이렇게 그렸어요. 선천팔계도. 그다음에 요 낙서는 뭐냐면 숫자로 발견됐는데 2하고 7이 여기 말하는 화가 금하고 사구금하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위치가.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리고 원이 아니라 이렇게 가게 형태예요. 가게 형태. 그래서 이거는 하늘이고 이거는 땅의 배열을 의미를 해요. 원방각. 원하고 각. 하늘의 숫자, 그 다음에 땅의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은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그래서 순행의 원리로 돌아간다. 반대로 낙서는 역행, 상극의 순서로 가요. 수국화, 이게 이칠이 화잖아요. 그래서 수국화, 화극금, 금금목, 목극토, 토국수.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역행으로, 거꾸로. 이거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잖아요.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순행하는데 거꾸로 역행한다는 얘기죠.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국수. 요거를 8개로 배당해서 이렇게 선천팔계와 후천팔계를 나눈 게 이제 소광전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소광전 선생님 때 요거를 이 도회를 그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요거를 보기팔계를 선천팔계라고 하고 문왕팔계를 후천팔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선천은 뭐냐? 요거를 보시면 선천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천지가 생기는 원리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후천은 뭐냐면 수화를 통해서 만물이 생성되는 원리를 나타낸 거예요. 만물이 생성되는 원리인데, 만물이 생성이 상극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사극이라는 게 극해서 나쁘다 이런 거보다는 어떤 경쟁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살아남기 위한 경쟁일 수도 있고 만물이 서로 간에 이겨내기 위한 경쟁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양 철학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요 음양 오행이에서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양 오행과 숫자, 이 숫자를 요거를 이해를 하시고 요거를 여기 이제 앞으로 이제 명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 이게 명리학이나 이런 뿌리 모든 거의 근본이 되거든요.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요거를 진행을 하고서 8개를 다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먼저 이제 어렵더라도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복귀 8개를 보시면 선처 8개, 그러니까 선우천을 먼저 구분을 짓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선우천은 모든 만물이 생성되기 이전은 선천이다. 하늘과 땅이 생성되는 원리가 선천이고, 그리고 나서 태어나고 만물이 생성되잖아요. 태어나고 생성되고 이런 부분이 이제 후천이다. 말 그대로 제가 태어나기 이전에 제가 태어난 거는 선천이죠. 번뇌의 하늘. 그 다음에 태어난 이유는 그 다음부터 태어나서부터가 이제 후천이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천은 요 조학생 강의를 통해서 들으면 요 선천이 곤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중천이다. 그래서 두 개의 수레바퀴를 인간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들어올 때는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거꾸로 들어오죠. 거꾸로 들어오는데 거꾸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중천이라서 두 개의 수레바퀴를 통해 가지고 사람 몸이 변화되는 원리를 얘기를 해준다.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변화돼서 이미 사람 몸 자체가 하늘을 품고 있으니 거기서 이제 신이 되는 원리라. 신이 되는 게 아니라 금동을 태어나게 하고, 그런 원리를 이제 그 빈몸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강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원리다. 요거를 원래 요런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요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도라는 건 뭐냐? 도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선천으로 가는 길이에요. 선천으로.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거는 이제 머리 숫자고 여기 책받침은 시험시험 갈착이에요. 그래서 이제 머리 숫자, 그러니까 머리로 시험시험 가는 건데 이 머리를 다시 한번 또 구분하면 위에는 숫자 6을 거꾸로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눈목자. 그래서 눈은 제3의 눈이다. 제3의 눈에 육수는 모든 만물이 생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에서 나오니까 수에서 나오게 이게 수가 이제 거꾸로 되는 거죠. 일육수가. 육에서 만물이 물에서 이제 모든 게 생성되니까. 그래서 도로 들어가는 길이 이렇다라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 들었을 때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다시 복귀 8개에 대한 부분을 복귀 8개이면서 선처 8개에 대해서 이렇게 배당을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권에서 하늘에서 땅이 생성되는 거다. 그래서 일관천, 입태택, 삼위와 사진내, 오선풍, 육감수, 실간사, 팔곤지. 그래서 하늘이 이렇게 해서 땅으로 내려오는 원리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또 반으로 잘라서 보면 여기서부터는 아까 그
공 던졌을 때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라고 했잖아요. 그 양이 생기고 양이 자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양이 정점을 흐른 다음에 다시 이제 음이 생기고 음이 쌓여서 음이 계속 생성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음이 다 쌓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배당이 됐다.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어느 책을 찾아봐도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눈치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고민이라 그럴까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팔군지에서 뇌괴로 양이 생성이 됐어요. 이렇게 이게 들어왔다고. 일반적으로 양이 쌓이는 거는 위에서부터 쌓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쌓이는 거는 위에서부터 쌓이고 그 다음에 한 칸 내려오고 다 쌓이고, 그죠?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양이라는 게 팔군지에서 양이 쌓이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뇌괴로 갔잖아요. 뇌괴로. 거꾸로 음이 쌓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음에서 쌓일 때는 위에서부터 쌓여서 계속 내려와서 음이 끝까지 쌓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음이 건께에서 음이 위로부터 쌓인 게 아니라 위로부터 이렇게 쌓인 게 아니라 밑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 자리가 태양이고 태음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과 태음에서의 변화가 되잖아요. 뭐든 요거를 이제 점을 칠 때 도구도 마찬가지예요. 점을 칠 때 그 태음과 태음에서는 동요가 생기고 동요를 치거든요. 나머지 이럴 때는 동요가 생기지 않는 거라 하고, 그만큼 여기서의 변화 자체는 크다. 바로 크다. 그래서 궁죽변 변죽통 또 같은 이런 논리에서 나올 수 있다. 변화가 위에서 이렇게 음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음이 바로 치고 들어온다. 밑으로 강하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쌓인다. 모든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위에서 쌓이는데, 이거는 궁죽변 변죽통. 끝에서는 태음이나 태양에서는 깊게 들어온다. 요거를 점을 칠 때도 마찬가지로 동요나 변요로 삼는다. 그리고 제가 이제 1번처 2태태 이렇게 이제 읽을 때 왜 읽으냐면, 이 모든 숫자라든가 그러니까 점을 친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늘에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그 일들이 잘 될지 안 될지를 물어보는 거는 하늘의 뜻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어떤 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선천수로 점을 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응용하는 거는 이 낙서수로 응용을 하는 거고, 땅에 그 하늘에 있던 것들이 땅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낙서수로 적용한다. 큰 개념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8개는 그런 숫자랑 같이 해서 적용해서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낙서를 보시면, 낙서는 모든 만물이 생성되는 원리라고 했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 수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화, 모든 만물들은 물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외계 생명체가 가령 뭐 외계 생명체가 뭐 어떻게 외계 생명체를 그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우주 탐사선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이제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게 그 행성에 물이 있냐 없냐를 먼저 발견해요. 그만큼 물에서부터 생명이 탄생된다라는 것을 이전부터 모든 사람들이 알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의 그 흐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숫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1, 2, 3, 4, 5, 6, 7, 8, 9. 여기 이제 각으로 보면 3, 5, 7, 4, 5, 6, 2, 8, 5, 1, 9, 5 모두 양 합이 15로 이루어졌어요. 그 차이점은 뭐예요? 가운데 10이 없어진 거죠? 네, 가운데 10이 없어졌습니다. 후천팔기는. 그리고 수화를 통해서 생명이 탄생된 거예요. 생명이 탄생이 됐기 때문에 생명 탄생이 후천이라는 얘기예요. 그 생명은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나무죠, 나무. 목. 모든 그러니까 생명에 있어서는 여기서는 이제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아있는 게 목화토금수에서 이제 나무가 이제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수화목금토라고 얘기를 해요. 일육수, 이칠화, 삼팔목, 사구금.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또 육감수, 일육수, 이칠화, 삼팔목, 사구금. 요거를 말씀은 안 드렸구나. 1, 2, 3, 4, 5를 생수라고 하고 6부터 9까지를 성수라고 해요. 6부터 10까지. 그래서 모든 우리 지금 현재는 십진법 체계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십진법 체계에서 1에서부터 5까지는 생수, 그리고 6에서부터 10까지는 성수라고 얘기를 하고, 말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1에서부터 5까지는 다 내부에 있어요. 6에서부터 7, 8, 9, 10은 다 외부에 감싸고 있고, 그리고 요 하얀색과 까만색도 음양을 의미를 하고, 숫자도 짝수, 홀수로 음과 양을 구분을 지어요. 여기는 38목도 같은 목인데 3목은 근데 8은 8음목이죠. 갑을리고 27화는 7은 병하고 2는 정화고요. 4는 뭐겠어요? 신금이고 9는 경금이고 5는 무토고 10은 기토고 1은 임수고 6은 개수고, 이렇게 음양에 대한 부분이 항상 다 같이 같은 무리에도 음양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존재되어 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하도와 낙서, 그 다음에 하도는 선천이고 낙서는 후천이고, 그 다음에 하도와 낙서는 숫자로 되어 있다. 그리고 숫자로 되어 있고 각각은 음양을 표시를 하고 음양으로 구분해서 나타내서 나올 수 있고, 여기서부터 오행이 발견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는 선천이라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천지가 생성되는 원리다. 그렇기 때문에 선천이고,
이후에 모든 생명이 나타내는 것은 낙서다. 수화를 통해서 모든 생명들이 나타난다. 수화를 통해서 만물이 생성되는 원리를 나타내는 게 낙서의 구조다. 요거는 이제 괴를 통해서 이제 읽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숫자로 보면 그러니까 수화 목금 토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수화 목금 토 다시 수화 목금 토 수화 목금 토로 돌아가는 낙서의 원리다.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수화목금토라는 오행이 출발했잖아요. 그 오행은 오행에 대한 거를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십천간을 얘기를 했어요. 그 십천간이 낙서로 내려오면 12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지에서는 뭐냐면 이 토가 가운데에는 50토에 있는 이 토가 양쪽 사방으로 토가 이제 배열이 됩니다. 배열이 돼서 우리가 12지지라고 하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라고 다 아시잖아요. 예. 그 12지지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같이 이렇게 이제 배당을 한 모습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도가 아니라 낙서는 이렇게 반이잖아요. 사방, 팔방으로 이게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 각각의 토가 양쪽에 다 배당이 됐다. 그래서 토가 무기토 2개였는데 이제 4개로 된 거죠. 그래서 12개가 된 거예요. 12지지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알으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우리가 천지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인은 뭐냐? 인. 그러니까 천하고 지는 이제 천간 지지로 됐어요. 인은 또 이게 요 지장간이라고 해서 각각이 12지지에 대한 천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에는 임계수, 축에는 계신기. 이렇게 이제 이 12지지에 해당되는 글자에 각각의 뭐라 그랬죠? 지장간이라고 했죠. 지장간이 그러니까 인의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천지인. 그래서 이제 십천간하고 12지지를 아셔야지만 또 이게 전체적인 큰 동양 철학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숫자가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글자라고 보셔야겠죠.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을까지 이제 세세하게 설명해야 될 거를 이제 필요로 설명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추가적으로 더 강의를 하고요. 기본적인 것들 오늘 얘기했던 부분 하도낙서가 무엇이고 그 하도낙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도낙서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숫자뿐만 아니라 거기 또 음양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상생 상극의 논리가 같이 적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우천 개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이런 큰 틀을 좀 어느 정도는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시 이제 삼획계로 들어와서 삼획계에 대한 8계에 대한 설명을 좀 마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주역계를 읽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